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뉴스 썰기도 한번 즐겁게 썰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썰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자, 홍준표의 시계 멈추다. 모래시계가 아니라 대선 시계. 네, 멈췄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 승자는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이제 못지않게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홍준표 후보인 것 같은데요. 자, 결과가 사실 막판까지 예측 불허였지만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결정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왔었죠. 그 근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아침부터 좀 홍 후보 측에서는 패배를 좀 예감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 게 의미심장한 글을 아침에 올렸어요. 홍 후보가 자신의 SNS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합니다. 경선 흥행의 성공 역할에 만족하고 당을 위한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자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라는 9시 10분에 이 SNS 글을 또 다시 올렸습니다. 네. 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그 당일날 아침부터 이런 글을,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 거는 좀 그동안 보기 쉽지 않았던 이례적인 모습인 거죠. 사실 이렇게 약간 결과론적으로 봤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를 알고 깨끗하게 뭔가 해탈한 분위기를 굉장히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좀 전조들이 보였잖아요. 네, 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보 해프닝이 또 있었어요. 오후에 그 연합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가 윤의 사람들 서초동의 율사와 당내 친윤계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12시 반쯤에 냈는데, 자, 이게 곧바로 이 부분이 이제 이미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고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네. 자,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문 취소, 좀 전에 내보낸 기사는 취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모든 언론사들은 이런 경우에는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이렇게 누가 될지 모르니까 다 기사를 미리 만들어 놓는데 네. 잘못해서 이런 기사가 나간 거죠. 네. 자, 연합뉴스 측에서는 이게 근데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사 측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사고를 내고, 자, 경선 관련 기사 사과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고를 내고 사고 낸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죠. 네. 만약에 이런 기사 정도의 이런 대형 사고를 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그 안에서는. 그 언론사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예. 아, 이게 언론사마다 다른가요? 저희는 알겠습니다. 별로 그런 사고를 낸 적이 없어서. 어쨌든 이제 홍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전조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관심은 홍 후보의 향후 진로일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차차기 재도전이나 반대로 이제 다 그만두고 은퇴하겠다 이렇게 흘러가진 않을까요? 네, 일단 오늘 앞서 보신 것처럼 곧바로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바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일각에서 지금 경선 후유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좀 강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당분간은 좀 이제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계 은퇴를 하거나 또는 차차기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말 나온 김에 과거에 정계 은퇴 해프닝이 한 번 있었어요. 2012년 총선 때, 한 10년 전이죠. 그때 동대문에서 패배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바로 트위터, 되게 올드하죠. 그때는 트위터 시절이었습니다. 트위터에 바로 30년 공직생활 마감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홍준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썼어요. 누가 봐도 정계 은퇴로 받아들여졌죠. 저도 그때 이걸 정계 은퇴로 받아들여서 막 취재를 한 적이 기억이 나요. 자, 그러자 곧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정계 은퇴 아니다. 누가 정계 은퇴를 한다느냐. 정계 은퇴 선언이 아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은퇴하느냐라고 곧바로 반박을 했었던 거죠. 자, 이게 왜 내가 그렇게 썼냐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공직 생활 해왔지만 의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나의 정치 이막은 끝났다. 앞으로 3막을 새로 시작하겠다. 조국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면서 진화를 나섰죠. 사실 근데 오늘 페북 글에서도 백예종군 그 문구를 삭제했기 때문에 그 향후 진로가 좀 더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때 총선 당시에 낙선했을 때 그 소식을 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후에도 활발하게 정치하고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까지, 대선 예비 후보까지 됐던 건데 사실상 정치 산막이 더 중량급 정치인으로 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말했던 정치 산막이 한 최근 10년까지가 그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홍준표의 정치 산막, 보시는 것처럼 10년 동안 위기와 기회가
사인 코사인 그래프처럼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12년 총선 패배가 어떻게 보면 위기였죠. 네. 하지만 곧바로 그 해에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 나오면서 경남지사직을 버려요. 공석이 되면서 그해 12월 대선에 경남지사 바로 홍준표 후보가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됩니다. 화려하게 부활을 한 거죠. 네. 부활을 했는데 곧바로 한 2년 후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집니다. 성완종 전 의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으로 당시 그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상당히 그 위기에 몰렸습니다. 모래시계 검사가 검찰에 출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 위기 이후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마 이게 지난 대선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렇게 잘 보셨습니다. 바로 위기가 있었는데 곧바로 2017년 대선 후보가 되는데요. 2017년 2월 16일이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당시 법률권이죠. 새누리당 쪽에 후보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당시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면 2017년 2월 달 생각해 보시면 탄핵 심판의 한 복판이었던 전국이었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이 분당해서 나가면서 당시 새누리당은 사실상 질이멸렬한 상태였죠. 아무도 주자가 없는 상태. 맞아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무죄가 됐던 홍준표 후보가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대선 후보로. 뭐 말 그대로 티너 상황이 된 거죠. TINY.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는 네, 상황에서 얼터너티브. 네. 홍준표 후보가 대안으로 급부상을 하게 된 거고 네. 불과 한 달 반 정도 만에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네. 과반 득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2등까지 하면서 나름 그 선방을 했어요. 주류를 갖게 되는데 네. 물론 그다음에 18년 지방선거에서는 참패했죠. 자, 말 나온 김에 지난 대선 때 유명했던 어록들 많이 남겼는데 세탁기 어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의원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못 빠졌어요. 아니요, 완전히 나왔습니다. 판결문 한번 보시죠.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사실 지금이 사실 이렇게 정말 내려온 시기인지 올라간 시기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의 연속인 건 당연했고요. 자, 이번엔 4만여 표 차, 6%포인트 차로 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차이가 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아마 홍 후보 두 번째 도전은 본선 문턱에서 좌절됐는데 과연 뉴스 설계에서 앞으로 또 자주 다룰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